중소건설사가 망하는 이유는 뭘까? 그리고 해결책은 없을까?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중소규모 건설사업 구도를 제가 설명을 좀 짧게 하면, 중소규모 현장이 있다. 아파트 한 동을 짓는다. 또는 오피스텔 한 동을 짓는다. 지주가 토지를 매입하죠. 지주가 토지를 매입하는데 에쿼티 한 20% 정도 요구를 합니다. 예컨대 땅값이 50억이다. 건축 사업비가 설계 인허가비 포함해서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는데 50억이다. 그러면 총 사업비가 100억이다. 그러면 사업자는 20억 자기 자본이 필요합니다. 에쿼티는 자기 자본인데, 그러면 80억이 그 대출이 되는 거죠. 80억은 금융 PF 대출을 일으킨다. 공사비가 만약에 이거 기타 비용도 들어가니까 40억이다. 이렇게 책정이 됐다. 이런 구도로 가지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지주가 땅을 살 때도 계약금 10억원 치른다. 계약금 10억원. 자기 돈은 10억밖에 없어요. 그럼 중도금 치를 때부터 중도금이 만약에 50억이다. 그럼 40억 PF. 중도금 치를 때부터 이렇게 PF로 구성합니다. 잔금하고 그리고 건축비 대출을 금융 PF에서 진행을 하는 거죠. 과거 새마을금고가 여러 개 금고가 모여서 이런 중소 현장에 PF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 금융사가 100억 대출을 하는 거죠. 100억 대출. 그리고 신탁사가 그 자금을 관리하죠. 돈 관리합니다. 돈 관리. 그래서 CM을 둬가지고 이거는 컨스트럭트 매니저인데, CM을 둬서 기성률을 평가하고 기성률대로 시공사한테 자금을 집행합니다. 자금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거죠. 그리고 건설사는 시공을 하는 거고요. 시공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주는 시행사죠. 시행사. 지주는 시행사고, 이렇게 지주와 금융사, 신탁사, 건설사가 모여서 100억짜리 사업비가 들어가는 주상복합 소규모 아파트를 짓는다. 이런 것들이 그 간략한 사업구도인데, 참고로 대형 사업 있잖아요. 아파트 1000세대, 500세대, 1000세대를 짓는다 할 때 땅값 있잖아요. 그리고 총 사업비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 요 에쿼티는 총 사업비의 20%가 아니라 이거는 땅값의 5%, 땅값의 5% 내지 10%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땅값에. 그리고 브릿지 대출을 진행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땅이 500억짜리 땅이다. 500억짜리 땅이다. 그러면 500억에 10%, 50억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죠. 계약금 50억 치르고, 근데 사업 승인 기간이 1년 넘게 걸립니다. 여러가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각종의 심의도 거쳐야 되고, 사업 승인 기간이 1년 이상 걸리다 보니까 지주는 못 기다리죠. 그러니까 브릿지 대출을 일으켜서 450억 잔금을 치르는데, 보통 저축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브릿지 대출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 승인을 받게 되면은 본 PF를 일으키는데, 총 사업비가 만약에 1000억이다. 그러면 1000억의 대출을 일으킵니다. 본 PF에서. 그러면 1000억의 대출을 일으키고, 기존에 브릿지 대출한 거는 이제 상환하게 되는 거죠. 상환하게 되고, 나머지 500억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대형 사업장의 이제 사업구도인데, 보통 시공사들은 이런 경우에 작년에
그런 현장들이 많죠. 브릿지까지 나왔는데 본 PF가 안 나온 거예요. 작년부터 아예 그냥 PF가 중단이 됐었거든요. 본 PF가 안 나오다 보니까 요 이자도 키핑을 했었는데 이제 다 이자도 다 소진돼서 해서 브릿지 대출의 연체가 일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축은행에서 공매 처분을 앞두고 있는 또는 공매 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들도 있고요. 그리고 본 PF가 승인이 나왔다 하더라도 분양이 잘 안되다 보니까 사실 공사대금을 예컨대 현대건설이다 또는 대우건설이다 할 때 공사대금을 분양물로 받는 경우가 꽤 있거든. 분양돼야 돈을 받는, 분양을 돼야 돈을 받는 그러한 사업구도가 많기 때문에 시공권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그런 현장들이 이제 많이 속출하고 있는 거죠. 중소 건설 사업 현장인데 기성에 따라 공사비를 지불하는 거죠. 총 공사비 40억인데 뭐 처음에 4억 지불하고 기성에 따라 몇 억씩 계속 지불하는 거죠. 기성에 따라 계속 몇 억씩 지불하는데 그 중에 뭐 우크라이나 사태나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건재자 값이 50% 폭등했다. 50% 폭등했어요. 그리고 빈번한 수급 중단. 그냥 레미콘 멈춰버려요. 공급을 멈춰버려요. 레미콘 뭐 공급을 못한대. 뭐 가격 조정 중에 있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수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기가 늦어지면 지체 상금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건재자 값이 폭등했는데 중간에 40억으로 공사 계약을 체결했는데 요게 중간에 자재값이 올라서 한 60억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중간에 자꾸 올라가는데 중간에 공사 기성을 받아서 만약에 10억을 받았다. 하드업체한테는 13억을 내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종합건설사가 자기 돈을 보태서 내려줘야 돼. 종합건설사가 자기 돈을 보태서 내려줘야 되는데 작년에 영업을 잘 못해서 현장이 없는 종건사들은 살아남습니다. 근데 영업을 잘해서 현장이 많은 종합건설사들은 이제 망하죠. 현장마다 적자라 보니까 공사 중단 사태가 벌어지는데 둔촌조공이나 강남의 재건축 현장들 보면 대형 건설사들이 느닷없이 공사를 세우고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죠. 안되겠다. 자재값 올라서 안되겠다. 추가 공사비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뭐 공사비가 뭐 400만원대 평당 계약했는데 700만원까지 증액하고 이렇게 대형 건설사들이 추가 공사비를 요구합니다. 물론 이런 정비사업지는요, 정비사업지는 추가 공사비는 없다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추가 공사비는 없다 이렇게 계약을 썼다 하더라도 물가가 올랐다 하더라도 너네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지 못한다 하고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딱 세워놓고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는 사태를 벌인다면 조합 측에서는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주비 대출이니 뭐니 다 조합 부담인데 대출 이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공사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 협의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공사비 올려줄 테니까 제발 해달라. 그래서 이쪽은 환급금을 받는 구조였는데 오히려 추가 부담금을 뭐 1억 8천이나 뭐 이렇게 내게 되는 구조로 바뀐 거죠. 그 얘기는 건축주가 돈이 있어요. 올려줄 수 있다. 또는 아예 영세하다고요. 건축주가 에코티 5%만 넣고 에코티가 5%만 넣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시공권 포기해버리죠. 그러니까 대형 건설사들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시공권 포기해버리든지 아니면 그냥 세워놓고 추가 공사비를 요구한다. 그러면 일반 국민들도 아이고 대형 건설사가 저러는 거는 이유가 있겠구나. 이유가 있겠구나. 얼마나 자재값 폭등하고 했으면 그럴까 하고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한다.
근데 중소건설사의 현장은 그렇지가 않아요. 중소건설사의 현장은요, 건축주가 풀로 끌어서 영끌에서 사업을 합니다. 여윳돈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고 금융PF에서 40억으로 공사비 딱 정해졌잖아요. 요 증액이 불가능해요. 요거 증액하려면 어떡하죠? 건축주가 에코티를 더 넣어야 돼요. 에코티를 더 집어넣어야 증액이 되는데, 건축주가 영세하다 보니까 영끌에서 건축사업을 하다 보니까 요게 불가능한 거죠. 즉 추가공사비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추가공사비 요구를 할 수 있다. 물론 추가공사비 요구를 하면 건축주는 또 영끌에서 얼마나도 보태주고도 하겠지만 그거 가지고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중소건설사들은 현장이 여러 가운데 한가운데도 아니고 스스로 뭐 부도처리 내지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는 그동안 돈을 많이 벌어놨던 중소건설사다. 그러면 자체 자금으로 준공을 내는 경우도 있겠죠. 추가공사비 요구도 못하고 인정도 못 받고 또 건축주가 에코티를 넣을 사정도 아니고, 그럼 자체 자금으로 준공을 내는데, 문제는 준공을 냈다 치자 이거죠. 나홀로 뭐 주상복합 아파트를 준공을 냈다. 근데 보통 40억 중에 사학은 마이너스 공사비 10%는요 유보로 시키는 계약을 해요. 돈을 많이 안 꺼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양 이후에 수금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아니 40억 공사가 60억 공사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시공사가 자체 자금으로 60억 공사 돈을 들여서 준공을 낸 거죠. 근데 받은 돈은 얼마입니까? 받은 돈은 사학을 빼면은 받은 돈은 얼마예요? 36억 밖에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24억을 그대로 자체 자금으로 조달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중소건설사 입장에서도 뭐 유치권 행사하고 추가 공사비 요구한다. 요게 대기업이 그러면 이유가 있나 보다. 근데 중소건설사가 이 짓거리 하면 양아치 취급당하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뭐라고 했죠? 건축주가 영세합니다. 건축주가 영세하다. 영끌해 가지고 물론 다 중공나고 자기 재산이 되고 분양이 된다면 돈을 벌겠지만 추가공사비를 인정해 줄 여력이 안 된다는 거죠. 에코티를 넣어서 PF 금액을 증액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법정관리 신청하거나 나 몰라라 하고 손드는 게 나은 거지. 저희처럼 저희도 시공사를 하니까 자체 자금으로 다 준공을 냈어요. 다 준공을 내다 보니까 채권은 무지하게 많은데 건축주의 현장이 부장이 안 되다 보니까 수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물론 저희 닥터빌드라는 회사는 신용을 먹고 사는 회사다 보니까 우량한 보유자산을 마각해서 또는 다른 사업으로 돈을 벌어서 다 충당을 하고 있고, 추가 공사비를 요구한 적은 단 한가운데도 없다. 그러니까 신용을 먹고 사는 회사다 보니까 이번 위기만 잘 넘기면 아주 우량한 고객이 신뢰할 만한 회사로 크지 않을까, 요런 기대를 하면서 스스로 감당을 하고 있는 거죠. 대규모 현장이다. 아까 분양물로 이렇게 수금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는데, 미분양 시에 어떤 현장을 맡아서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장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졌다. 근데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장을 많이 맡아서 공사하고 있는 회사다. 그럼 미분양 시 수금이 안 돼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 해제할 때 강남 3구 용산구를 지정하고 송파를 빼준 거죠. 송파를 빼준 거예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도 없어지고 또 분양시 굉장히 유리한 정책을 만들어 놔서 완판을 한 거죠. 송파 둔촌조공이 완판을 한 거죠. 이게 완판이 됐다는 거는 누구를 살리는 거냐? 시공사 살리는 거예요. 시공사 살리는 거.
미분양 시에는 공사대금을 못 받다 보니까, 그 다음에 그 해결책은 뭐냐, 거래 활성화 대책이 절실하다. 요거는 거래 활성화 시켜서 부장이 잘 되게 하면 시공사 도와주는 거냐, 그렇기도 하지만 주택 정책상의 그 문제가 뭐냐면, 지금 신규 사업지 수주 안 하고요, 시행자도 지금 아파트 시행사들도 지금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주택 공급이 유례 없이 급감하고 있다. 아예 공급을 안 해요. 그래서 1년 후에 폭등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는 미분양물을 분양받은 사람한테는 언제 팔든지 양도세를 면제하는 정책이 있었잖아요. 이런 극단적인 정책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